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보고 온 영화 소풍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풍 요 영화는 김용균 감독의 영화고요.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희, 김용옥, 박근영, 그리고 이제 포스터에는 없지만 유승수 배우 등이 출연하고 있는 한국 영화입니다. 지난 부산영화제 작년도 부산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었고요. 요 지금 극장 개봉으로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자체의 작품적 완성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의 좀 일단 감동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일단은 막 형식적으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형식미에서 그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말하기 사실은 좀 어렵지만 대중적인 정서에 호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영화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소풍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귀천, 천상병 시인의 하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를 좀 읽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핫빛에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삶을 하나의 소풍으로 비유하고 있는 표현을 갖다가 이 소풍에서 역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남은희 배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평소 남은희 배우가 약간 이제 촐로, 그러니까 시골 부인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배우 그 할머니 캐릭터들도 많이 연기하시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본인의 그 캐릭터랑 실제로 좀 닮은 세련된 시골 출신이지만 어느 정도 부를 구축하고 세련된 할머니로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할머니고요. 그의 오래된 친구로 이제 김용옥 선생님이 이제 그 고향에 남아 있는, 이 영화의 거의 공간적 배경은 경남 남해라고 봐야 되는데 고향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절친 친구이자 이 영화에서 남은희 여사하고는 그 사돈 관계이기도 한 그런 친구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사실상 거의 버디 무비에 가까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거동이 아주 편하지 않은 노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버디 무비긴 하지만 오히려 그 아까 언급했던 천상병 시인의 기천처럼 귀향 이후의 일종의 귀향의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 지점은 영화 예고편에도 언급되고 있는 입 벌리고 자고 있는 남은이 여사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은십인데요. 이 영화의 이제 아역 배우들도 영화의 그 기억 속에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고 있는 박근영 배우까지 해서 세 명의 캐릭터가 모두 이 영화의 추억 속의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는 이제 한국의 그 노년 연기를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브라운관이라든가 일단 극장에서 상당히 익숙한 새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소 약간 톤 자체가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과는 좀 다른 측면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은희 배우의 경우에는 세련된 도시 여성, 예, 도시 이제 시골 출신, 남해 출신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촐로의 역할을 오히려 김영옥 배우가 담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서포팅을 많이 해주는 좋은 친구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중심 인물은 남은희 배우니까요. 그 다음에 태우라고 이제 과거에 남은희 배우 은지미를 사랑했던, 첫사랑으로 사랑했던 이제 노년의 인물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우가 이제 박근영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사실 이제 한 이 영화의 기준상으로 뭐 스포일러성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노년의 말년에 이제 그 세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 닿을 수 없는 주제들이 없죠. 있죠. 당연히 이제 죽음의 문제 당연히 등장을 하고, 이 영화가 직시하고 있는 건 사실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갖고 있는 미덕은 이걸 사회적인 문제의 공론의 장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영화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것 같은 맞다운 인물로서의 캐릭터
것들이 비교적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측면이 좋습니다. 다만 영화적으로는 톤 자체가 이 박근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태호 캐릭터가 사실 영화에서 상당히 좀 활기를 불어넣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갑작스럽게 영화에서 퇴장한 이후에는 영화의 톤 자체가 앞부분에 좀 밝은 부분이 갑자기 소멸이 돼버리면서 영화 전체가 너무 좀 주제 의식에 짓눌려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좀 이게 노스텔지어를 이 앞에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스텔지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이 영화의 아마 감독님도 그렇고 저랑도 아마 세대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한 4, 50대 정도 되는 그런 감독님이실 것 같은데, 뭐 많으셔야 한 60대 초반이라든가 50대 아마 초중반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의 시점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듯한 관점이거든요. 그 분들에게도 인생이 있을 거고, 상당히 그 전후 세대들이 살아왔던 그 어머니 세대들이 지금 남은희 배우라든가 김용욱 배우라든가 전쟁 전후로 이제 태어났던 분들, 이분도 상당히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라서 자식들에게 굉장히 많이 희생들을 하시고 살아갔던 인생들이고, 그저께 자기들도 이제 애써 외면해 왔던 질병이 이제 맞닥뜨렸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영화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나무니 배우의 경우에는 영화 처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어요. 손을 많이 떨고 있고 근육병으로 있는 상황이고, 김용옥 배우의 경우에는 요통이 이제 상당히 디스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척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다 자식들이 있는 걸로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승수 배우는 이제 나문희 배우의 아들인데, 사업적인 실패로 인해서 이제 이 과거에 그 부를 구축하였던 엄마의 남아 있는 집 한 채, 그것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극단적으로 이제 보험료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고, 김용옥 배우의 경우에 자식은 이 영화의 약점이라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뭐 소아마비 같은 장애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자신의 인생에 비관을 하고 뭔가 자수성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한 묘사가 좀 부족해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영 배우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유지해왔던 양조장을 이제 물려받은 딸 자식이 한 명 있는 걸로, 아직 시집도 못 간 자식이 있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영화가 이제 약간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 이제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만 그 부분들의 지점들이 이제 그 묘사가 뚜렷하게 되지 않고 이제 대사로 전달되거나 내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영화의 좀 한계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그 버디 무비로서의 두 여성의 관계에 좀 더 몰입을 하고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영화 한 2시간 조금 안 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그런 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후세대들까지 다루기에는 좀 정서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측면에서는 이 영화에서 요양원 장면이 한 장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 영화에서 언급된 앞부분 초반부에서 두 친구가 찾아가는 친구네 집이 비어 있다는 게 나오고, 그 친구의 연락처를 나중에 봤더니 이제 요양원에 있는 걸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되게 현실 고발적 측면인데, 노년이 돼서 이제 무슨 뭐 치매 문제라든가 이제 그 뭐 질병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묘사들이 되고, 실제로 뭐 한국의 요양원들이 이렇게 시설이 그렇게 훌륭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측면들에 대한 좀 묘사가 있어서 사실 이 영화는 그 주제적으로 말하자면 존엄사의 측면까지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아니면 또 사회파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좀 정서적 감각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 지금 이제 김용욱 배우가 이제 한복을 곱게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친구인 나문희 배우가 이제 낌새를 세는 거예요. 뭔가 그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가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자신의 아들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제 시골로 향하는 모습을 다루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일종의 잠시나마 과거의 친구들, 이 트리오죠.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박근영 배우가 연기하는 태우라는 캐릭터는 이 캐릭터 역시도 이제 나이에 걸맞는 숨겨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맞지만 어쨌든 되게 삶을 껄껄거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플로팅 같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이 박근영 배우가 영화의 중반 이후에 갑작스럽게 퇴장을 하게 되겠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 뭐 이 나이대에 생겨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묘사가 뭐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영화에서는 이제 대사 처리로 되고 사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영화의 톤 자체가 말년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두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해가 전개되는데 그 톤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요. 톤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여줘서 영화가 앞부분에 봤던 부분들에 비해서 영화가 주제적인 측면에 직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화의 톤 앤 매너에서 조금 힘겹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노인 빈곤층의 측면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사회 문제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의 문제들도 있고 이걸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금 현실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영화적인 문법상으로는 조금 다소 급작스럽게 전개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까 이 김용옥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아들 장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아쉬움이 느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간 자체로서 남해라고 하는 이 공간의 그런 지형들은 잘 설정한 것 같아요. 이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삶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서 작동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꽤 훌륭한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의 톤이 이제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후반부가 좀 힘겹게 느껴진다. 영화적 전개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좀 갑작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전반부에 이제 이 창란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 앞에 지금 느끼고 있는 은심이 이제 나문희 배우죠.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정치 창란을 잠깐 일으키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창란을 겪고 있는 나문희 배우의 경우도 결국 이제 파킨슨氏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 치매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년의 삶에 대한 문제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무게를 지고 있는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노인들이 과연 삶을 억지스럽게 이행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 사실 좀 그런 질문 같은 무거운 질문들을 사실 던지고 있는 영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 이제 우리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렇게 그 근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도 사실 이 영화 속에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이 조금 다소 그런 진심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묘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는가 싶습니다. 약간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이 영화의 또 약간 영화 외적인 화제라고 한다면 주제가를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 가수가 주제가를 불러가지고 또 나름 화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따뜻한 면도 많이 있는 영화라서 아마 저 같은 나이대 분들이라면 좀 가족들과 함께 뭐 이렇게 보시면 또 마음 또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드라마 장르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영화의 스타일적인 측면들의 좀 뭐 미학적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메시지를 좀 더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장르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아마 마지막 장면의 은유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메시지 자체가 직설적이어서 오히려
가족들 모두가 보기에는 적절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괴물 같은 히로카즈의 영화들 같은 걸 보면 약간 이제 은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뭐 괜찮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풍에 대한 저의 리뷰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